멕시코 전쟁에서 국토를 강탈하며 자신감을 얻은 미국은 이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쇠락해가는 제국, 스페인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식민지들,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필리핀과 괌. 이 작은 섬들이 곧 미국의 야망과 맞부딪히게 됩니다. 19세기 말 스페인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며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제국은 이제 쇠약해진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필리핀과 괌. 더 이상 새로운 땅을 개척하지 못한 스페인에게 남은 식민지는 이 몇 군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여전히 전략적 요충지이자 경제적 보물이었습니다. 특히 카리브해의 쿠바는 스페인의 마지막 보석이었습니다. 비옥한 대지에서 나는 사탕수수와 담배, 니켈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황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배당한 쿠바인들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무장 봉기가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무자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재집중 정책. 수많은 농민들이 집과 마을에서 쫓겨나 강제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좁은 공간에 몰아넣어진 사람들은 굶주리고 병에 시달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단 몇 년 사이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다 건너 미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뼈만 남은 아이들의 그림과 비참한 수용소 사진이 실렸습니다. 스페인의 잔혹한 탄압, 쿠바인의 피눈물. 독자들은 분노했고, 그러나 이 분노는 단순한 인도주의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쿠바는 미국 기업들에게 이미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상인들은 사탕수수 농장에 투자했고, 은행은 쿠바 무역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쿠바는 곧 투자 자산의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1898년 2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 항구. 미국 전함 메이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명목상 임무는 쿠바 내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스페인에 대한 압력이었습니다. 항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스페인군이 주둔해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쿠바인들의 반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월 15일 밤, 바다는 고요했고 선원들은 갑판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9시 40분경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청난 폭발이 메이노의 선체를 갈라놓았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갑판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수병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폭발은 단 몇 초 만에 배를 산산조각냈습니다. 260명이 넘는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바나 주민들은 항구로 몰려나왔습니다. 부서진 철판 조각은 아직 불타고 있었고 바다는 검은 연기와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곧바로 구조에 나섰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은 폭발 원인을 따질 틈도 없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페인의 소행이다. 신문 일면에는 거대한 활자가 찍혔습니다. 스페인이 미국 전함을 침몰시켰다. 사파에는 스페인군이 몰래 기뢰를 설치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실제 증거는 없었지만 독자들은 그림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언론 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와 조지프 퓰리처는 앞다투어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황색 언론이라는 말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허스트는 아바나에 파견된 기자에게 이렇게 정보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너는 사진을 찍어라. 전쟁은 내가 만들어주겠다. 미국의 거리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시민들은 행진하며 외쳤습니다. Remember the MAI니? To hell with SPAIN. 메이노를 기억하라. 스페인을 지옥으로 보내라. 정치인들도 여론에 떠밀렸습니다. 의회는 전쟁 준비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쿠바의 독립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속내는 달랐습니다.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스페인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쿠바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메이노의 폭발은 단순한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후대 조사에서는 석탄 창고의 자연 발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내부 폭발이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당시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분노했고 언론은 불을 지폈습니다. 정치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곧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메이노 사건은 불길이 되어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분노는 행동으로 바뀌었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무대에 등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898년 4월 마침내 미국 의회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승인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쿠바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첫 제국주의적 도전이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부터 스페인에게 불리했습니다. 한때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스페인 해군은 이미 낡고 쇠퇴한 함대뿐이었습니다. 증기선을 제대로 운용할 예산도 부족했고 최신식 군함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강력한 해군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강철로 된 전함, 빠른 증기선, 최신포로 무장한 함선, 전력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전쟁의 첫 무대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카리브의 쿠바가 아니라 태평양의 필리핀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곧장 아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필리핀은 스페인의 주요 식민지였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만약 필리핀을 차지한다면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 일본과의 교역, 동아시아의 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미국 아시아 함대 사령관 조지 듀이 제독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홍콩에서 출격 명령을 받고 함대를 이끌고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1898년 5월 1일 새벽 듀이의 함대는 마닐라 만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미국 함대의 포문이 불을 뿜었습니다. 포격은 정확했고 스페인 함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낡은 목조 군함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바다는 검은 연기와 불타는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전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스페인 함대 10여 척이 격침되었고 사상자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유럽 열강의 변방이던 미국이 단숨에 아시아의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쿠바 전선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수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쿠바 독립군과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쿠바인들은 전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미국 장교들은 쿠바 독립군을 불신했고 그들을 전투의 중심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해방자라 부르면서도 사실상 쿠바를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 했습니다. 쿠바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산호안 언덕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이끄는 러프라이더스라 불린 기마병 부대가 돌격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루즈벨트는 일양 영웅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미국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전쟁에서의 영웅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스페인군은 지쳐 있었고 해군을 잃은 상태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쿠바에서 빠른 승리를 거두었고 곧 푸에르토리코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에서는 이미 마닐라를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1898년 여름, 전쟁은 불과 몇 달 만에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스페인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고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장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적어내려가는 장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종전 협상, 그리고 승자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였습니다. 1898년 여름, 전쟁의 향방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잃었고 아시아에서 필리핀 함대가 전멸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던 스페인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파리 조약. 이 조약으로 스페인은 쿠바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이라 해도 명목뿐이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군정을 실시했고 쿠바의 정치와 경제를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괌은 미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2천만 달러라는 돈을 주고 스페인으로부터 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독립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독립선언을 했고 독립군 지도자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인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독립이 아니라 새로운 지배였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1899년 필리핀 독립군과 미국군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또 하나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쇠락한 스페인이 아니라 신흥 강대국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최신 무기와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했고 필리핀의 저항은 잔혹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전쟁은 무려 3년간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독립군은 게릴라전을 펼쳤지만 미국은 소탕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을 불태우고 민간인을 수용소에 가뒀습니다. 수십만 명이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루손섬의 한 지역에서는 전체 마을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미군 장교들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개들을 사냥하듯 필리핀 반군을 사냥했다. 일부 장교들은 포로를 총살하거나 고문을 가했습니다. 워터 큐어라 불린 고문은 포로의 위장에 물을 억지로 붓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미국 의회에서 폭로되자 큰 논란이 되었지만 전쟁은 이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바로 백인의 짐 화이트 맨즈 버던이라는 제국주의 논리였습니다. 영국 시인 러디어드 키플링이 같은 제목의 시를 발표하며 이 사상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백인은 미개한 민족을 문명화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필리핀을 야만에서 문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원과 시장, 그리고 태평양 거점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희생 끝에 미국은 필리핀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902년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발표되었지만 곳곳에서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 아래 놓였고 교육, 법, 정치 제도는 모두 미국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의 꿈은 좌절되었고 국민은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카리브해에서는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손에 넣었고 태평양에서는 괌과 필리핀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장악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의 전쟁으로 스페인이 400년 동안 지배하던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면 뒤에 숨은 또 하나의 얼굴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해방자로 부르던 미국은 사실 또 다른 제국주의자였습니다. 메이노의 폭발로 시작된 전쟁은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굴욕과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페인 마이너스 미국 전쟁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폭풍은 길고 깊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의 제국 무대에 등장한 순간이었고 태평양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였습니다. 훗날 일본과의 충돌,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까지 이어지는 모든 개입의 첫 단추가 바로 여기서 끼워졌습니다. 미국은 깡패였다. 멕시코에서 국토를 빼앗더니 이제 바다를 건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그 깡패짓은 더 정교해졌고 더 멀리 뻗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시선은 태평양 넘어 아시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